네, 오늘의 첫 번째 보험 그리고 첫 번째 주제는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 하면은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이다라는 오해들이 참 많은데요. 혜택이 또 상당히 많다고 하죠. 자, 우리 고은경 전문가님과 함께 종신보험 올해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신보험을 오늘 재미있고 알차게 소개해드릴 보험 전문가 고은경입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가입하면 무조건 100% 나오는 확률로, 100% 확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보험인지 아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겠죠. 사실 100%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종신보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100%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내가 죽으면 돈 나오는 종신보험이 무슨 뭐하러 가입하냐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죽음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기도 해요. 그리고 좀 굉장히 멀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맞아요. 저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의미가요. 나한테만 있지는 않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한 보험이다.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더 혜택들이라든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종신보험이 왜 그렇게까지 필요한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아시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그리고 투자의 천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에 꼽는 부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종신보험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사망보험금으로 대대손손 자산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도 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아주 잘 하기로도 유명하죠. 시청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암보험은 암에 걸려야지만 받고 또 뇌질환 같은 경우에도 뇌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암과 뇌질환 같은 질병과 다르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 그렇기 때문에 가입만 하면 100%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 종신보험입니다. 이렇게 대대손손 세대가 반복해서 받는다면 점점 부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내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종신보험을 이용해서 이 부를 세대 간으로 잘 대대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세금, 그러니까 이제 부를 이동할 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세금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속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상속세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지 기사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10억 이상 서울 아파트 비중은 17년도에 19%뿐이었는데요. 아파트 10채 중 2채가 10억 이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 시점으로 보시면 아파트 10채 중에 5채, 그리고 50%가 넘었는데 2채 중에 하나는 10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재산도 증식이 되었기에 더 이상 상속세 준비하는 게 남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실예로 제 지인 중에서도 친척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급하게 상속세를 마련해야 해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표는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5년도와 2022년도를 보면 결정 인원이 3배가 넘죠. 그 말은 자산 증식에 따른 상속세 낼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 및 총 결정세 현황 도표입니다. 앞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보시다시피 상속세 과세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결정세액도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재산이 증가하고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단순히 부동산만 상속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0억 아파트일 경우 총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20억 아파트일 경우는 5억 정도이고요. 지금 현재 내 아파트가 5억이라서 준비를 안 해도 돼. 혹은 10억이라서 1억 정도만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금처럼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고 하면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상속세를 고민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부동산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균적으로 지금 10억이 넘죠. 이렇게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줄은 정말 예전에는 몰랐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를 받게 된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겠지만 그만큼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붙는다. 이를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가 준비가 안 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공매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채택되어서 상속받을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저라면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국세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를 보시면 빨간색 밑줄은 상속세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국세청에서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국세청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물어보신 상속세 준비 방법입니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를 알고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사망을 전제로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라. 그리고 단시일 내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 이 내용이 모두 종신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에서부터 종신보험을 권유할 정도면 이 정도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그러한 보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종신보험으로 유대인들처럼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상속세도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육하원칙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준비를 해야 잘하는 걸까요? 네, 언제,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는 바로 지금이고요. 어떻게는 세금 발생 없이 얼마나는 납입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먼저 대답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20살이랑 60살 중 암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건 보통 60살이겠죠. 그래서 60살 때 암보험료가 20살에 비하면 훨씬 높잖아요. 종신보험도 보장성 보험이어서 나이가 들수록 사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20세 때보다 60세 때 보험료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지금 가장 젊고 보다 건강하실 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는 상속세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약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 그리고 수익자, 즉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자녀로 하시고 피보험자, 보장을 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 시 준비한 보험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자와 피상속인, 수익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보험료 납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국세청 가이드라인에도 아까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효과가 크다고 한 것처럼 은행에 짧게 1에서 3년 정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꾸준히 납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거나 피상속인이 계속 납입해야 하는 경우들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뭐 자료를 보시면 피상속인이 60세에 은퇴하면서 매월 약 11만 원 정도, 총 2,6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남은 10년 납입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자녀가 1,400만 원으로 1억이란 돈을 마련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같으면 만약 이럴 경우에 자녀의 입장이라면 납입을 하실까요? 아, 당연하죠. 금액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네. 이 정도 금액이면 진짜 감사하면서 열심히 좀 납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 같아도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마찬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하면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납입을 할 건데요. 이러한 여러 경우들을 생각을 해서 전문가분과 잘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종신보험, 특히 상속세 위주로 장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종신보험 하면은 좀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장점이 좀 부각이 되는데, 단점이라든지 가입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보장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저축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 기능은 사망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알고서 제대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오랫동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납입 여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고려해서 유지를 못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입할 수 있는 여력만큼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사실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냐, 그러니까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런 점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또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결혼을 안 했어요. 혹은 가족이 없어요. 이런 분들께는 혹시 종신보험을 어떻게 가져가라고 말씀 주시고 싶으실까요? 사실 얼마 전에 만났던 분들도 약간 이런 케이스긴 했는데요. 네. 이분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조카분이 계시더라고요. 조카를 너무나도 애틋하게 사랑을 하신 나머지 본인이 뭐 결혼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신보험을 꼭 가입을 해서 조카에게 남겨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결혼을 안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그 남은 다른 친척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뭐 자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또 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 하면요. 사실 연금 전환에 대한 기능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여러 생명보험사에서도 종신보험에 대한 거를 나중에 살아서 내가 꼭 죽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받는 거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납입이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없다거나 남아있는 가족들이 없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금 전환으로 해서 나중에 국민연금 못지않게 추가적으로 연금으로 보완해서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 거는 없잖아 조금 있긴 그쵸? 한데요. 네. 네. 근데 그걸 다 감안해서 굳이 나중에 받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 있을 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좀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고은경 전문가님께서는 혹시 종신보험을 갖고 계실까요? 네, 저도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어떠한 계기로 가입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생각하는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유고시에 뭐 아파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남겨졌을 때 자식들이라든지 남은 가족들이 이거에 대한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는 것도 일단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하면 연금으로 전환해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 연금으로 해서 생활비
좀 어느 정도 받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종신보험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도 종신보험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준비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나를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전문가가 그 남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향후 자산이 어느 정도일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남겨진 내 가족에게 얼마를 주면 좋을지 또 그 얼마가 적정한지 전문가와 한번 꼭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상황과 재정을 고려해서 상담을 하고 최대한 본인에게 맞게 준비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비급 주제 종신보험의 활용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방송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화면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시죠.